강단과 소신이 필요할 때 꺼내 듣는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강소팟 1주년 기념 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신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빰. 오늘은 특별한 오프닝 음악과 함께 강소팟 1주년 기념 방송 시작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나 팟캐스트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강소팟 첫 생일을 기념하여 특별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프닝 음악으로 틀어드린 곡은 강소팟 14화 작은배 인터뷰편에 출연하셨던 타악기 연주자 고민혜님이 보내주신 축전입니다. 축주죠. 연주니까 그죠? 민혜님이 그 인터뷰를 들으신 강소팟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베를린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축주 영상과 함께 또 짧은 편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거 한번 읽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볼까요? 너무 좋아요. 강소팟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꾸준히 무언가를 지속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강단과 소신님이 그걸 해내셨네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강단과 소신 정말 너무 멋져! 지난 1년간 강소팟은 어느덧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밖을 쏘다닐 때에도, 집에서 편안히 쉴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신 강단이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참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이런 저의 사랑과 1주년 축하의 마음을 담아 짧게나마 생일 축하 연주를 헌정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가득 찬 강소팟의 또 다른 한 해를 기대할게요. 강소팟 화이팅! 베를린에서 미네코 드림. 미네코님의 마림바 연주를 저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네. 근데 미네코님은 너무너무 대단한 연주자시기 때문에 일단 아주 큰 영광이다. 맞아요. 저희 둘이 결혼할 때 그 미네님이 축주로 연주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 말은 강소팟 1주년이 강단과 소신 결혼만큼 큰 이벤트다 라는 뜻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년, 3주년, 4주년 계속 음악 보내주시면 오프닝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주제를 두고 저희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 메시지를 저희가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면서 오늘 기념 방송을 꾸려보려고 하는데요.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1주년을 돌아볼 때 드는 생각들, 또 강소팟이 1년간 얼마나 성장했는가, 뭐 그런 숫자들도 좀 가져와 봤거든요. 재밌게 한번 꾸며볼게요. 강단님은 1주년 맞이한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1년 동안 에피소드를 26개나 발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하나하나가 정말 하이라이트 같이 느껴지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준 창작 활동이어서 강소팟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내 삶이 어땠을까. 많이 외롭고 좀 지치고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참 고맙다는 감정이 일단 먼저 드는 것 같고, 소신님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까 얘기하신 모든 이야기에 진짜 너무 공감하고, 그 강소팟을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생긴 이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만큼 기대를 안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일화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 이대로 미룰 수 없다. 계속 이렇게 팟캐스트 시작을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무작정 시작한 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소팟을 통해 나는 이런 걸 얻고 싶다. 이런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주변에 지금 있는 사람들, 나를 응원해주는 친구분들, 그 모든 게 다 강소팟 덕분에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개무량하고 진짜 1년밖에 안 됐나? 한 3년은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강단님은 강소팟 시작하고 뭐가 제일 변한 것 같아요? 정말 삶의 그러니까 근간이 바뀐 듯한 느낌도 드는데 일단 팟캐스터라는 정체성이 생겼으니까 근데 저는 저 스스로를 팟캐스터라고
누구한테 소개해 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 팟캐스터입니다. 이렇게는 해본 적은 없는데 사실 맞잖아요. 팟캐스터잖아요. 그쵸. 한 달에 2번 꼬박꼬박 했으니까. 근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일단 저의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또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의 생각에서 배울 점을 찾아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2화 올리다버거 고미정님을 인터뷰했을 때 그 미정님의 그 무한한 친절함과 사람을 아끼는 마음 이런 걸 보면서 와, 나도 미정님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뭐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씩 배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과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하고 있던 생각도 있지만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막 공부를 더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아, 결국에는 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고 또 좋은 책도 많이 읽고 더 나를 좀 키워 나가야겠다. 저희가 강소팟에 인터뷰를 하기 위해 모신 게스트분들을 또 이번에 1주년 기념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진짜 다들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인터뷰에서 느껴지는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인터뷰에는 저희가 온전히 담지 못했지만 뭐 평소의 성격이라거나 유머 감각, 뭐 취향 이런 게 다 너무 다른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한 분 한 분 인터뷰하고 또 편집을 하면서 엄청 그 이야기를 계속 곱씹고 그러면서 많이 배우는 나 자신을 보면 아, 꼭 나와 비슷한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간 사람한테만 뭔 걸 배우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1년 동안 좀 압축적으로 체감한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흥미를 가져본 적 없는 저에겐 너무 새로운 분야를 하고 계신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눠도 항상 배울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만든 컨텐츠로 그걸 내가 간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실제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컨텐츠를 창작하는 그 과정 자체로 배울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학교 다시 들어간 느낌? 그러니까 게스트분들이 저희한테는 선생님 같기도 하고 교수님. 네, 교수님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는 그분들을 이제 동료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땐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동료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을 할 때는 동료가 없다는 게 조금 허하기도 했어요. 손님들이 저희를 좋아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님을 동료처럼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강소팟을 하면서 만난 게스트분들은 저랑 같이 일한 적도 없고 같은 동종 업계가 아니어도 그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묘한 동료의식이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부끄러우니까 막 대놓고 게스트분들께 한 적은 없어도 항상 제 마음속에는 그런 동료의식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덕분에 진짜 외롭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런 대화를 듣고 공감이 된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라면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는 강소팟 친구분들의 이야기를 또 보면서 아, 이분들도 내 동료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저는 강소팟 시작하고 생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저희가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작은 배가 살아남으려면은 우린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컨텐츠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야 하잖아요. 근데 요즘 뭐 컨텐츠 대풍요의 시대인데 누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줄까? 이런 고민을 할 때면 아, 우리의 친구들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가까이서 봐주고 싶은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관계를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맺어야 한다. 그거는 대기업이 못하잖아요. 그쵸. 이거는 CJ ENM도 못한다. 우리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편집 과정에서도 얻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은 편집이 좀 고되기도 하고 해서 아, 이거 언제 다 하나 싶기도 한데 결국에는 내 목소리를 내가 계속 듣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런 단어를 진짜 많이 쓰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문장을 시작할 때 이제 하면서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하면서 내 생각을 조금 더
좀 명료하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하는 실력이 아주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저희가 이렇게 강습판 꾸려오면서 이런 성취감도 느끼게 해주고 행복도 느끼게 해주고 동료의식도 느끼게 해주고 그런 건 저희 두 사람만의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1주년 방송만큼은 막 저희 둘이 떠드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작고 소중한 인디 팟캐스트로서 손에 손잡고 네, 진짜 손에 손잡고 느낌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다들 손 잡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강소팟 게스트로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 저희가 직접 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방문해가지고 축전도 미리 녹음을 해왔고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소문내서 축하 메시지도 받았잖아요. 아, 과분한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으면서 미안할 정도로 행복해가지고 아 이거 진짜 나를 위해 하는 거구나. 이 1주년 기념 방송은 강단과 소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네, 2주년은 단촐하게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지들을 저희가 직접 녹음해온 축전 메시지들을 한번 하나씩 들어보려고 하는데 축전 순서는 그냥 저희가 인터뷰한 순서, 그러니까 출연 순서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축하 음성 녹음부터 들어볼까요? 비트박스 해도 되죠? 강소팟 1주년 축하드립니다. 1회 게스트 저는 길보트 어무무 길령배라고 하고요. 날씨도 덥고 모두가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강단과 소신 두 분 모두 건강보단 팟캐스트 녹음이 먼저다. 화이팅! 목소리를 듣고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축하 녹음은 3화 무엇보다 내가 재밌어야 하거든요 편에 출연하셨던 카페 팩파 길보트 길령배 사장님이십니다. 영배님이야말로 이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스스로를 만공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작은 배 블로그에 백공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백공이 그 100가지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100개의 관심이 있고 하나만 잘하기보다 그런 사람을 칭하는 말이 백공이래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글을 썼었는데 그 이후부터 댓글을 달아주실 때 만공이라고 백공도 아닌 천공도 아닌 만공이다. 근데 정말 그 닉네임에 걸맞게 너무 많은 걸 좋아하시고 또 그걸 그냥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거침없이 실행해서 멋지게 해내는 진짜 무지개같이 다채로운 분이기 때문에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 삶이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용기도 많이 얻고 아 진짜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추진한다니. 영배님이 작은배닷컴에도 요청사항을 하나 적어주셨는데 강소팟 게스트분들 다 모아서 유튜브 라이브 한번 해주면 안 되냐고. 근데 진짜 항상 상상을 하는 일이긴 해요. 할 때마다 너무 좋으니까 이분들을 모아서 서로 만나게만 해줘도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역량이 좀 부족하죠, 저희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미래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야망 중 하나입니다. 이 듣고 계신 분들과 또 저희가 모셨던 이 작은 배 게스트분들을 좀 연결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 영배님이 강소팟 3화에 출연하신 게 작년 9월 초예요. 외부 게스트 중에는 이제 첫 게스트였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영배님의 일과 삶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당시 녹음할 때와는 다르게 팩파라는 카페는 정리를 하셨고 예전에 하셨던 이름을 다시 가져와서 길보트로 복귀를 하셨어요. 새로운 일들도 재밌게 많이 벌이고 계시고 그래서 최근에 영배님의 근황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길보트 인스타그램 보시면 재밌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축하 녹음을 듣기 전에 또 메일로 온 축하가 진짜 많거든요. 하나를 읽어볼까 하는데요. 띠링띠링. 그게 뭐죠? 메일이 오는 소리군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메일은 임세진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세진님 같은 경우 지금 육지에 살고 계신데 올해 2월 제주에 오신다고
미리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실제로 만난 적도 있어요. 맞아요.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세진님이 먼저 강소팟 너무 잘 듣고 있다고 메일을 주셨는데 그게 저희가 받은 첫 번째 메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답장을 보내드렸더니 혹시 제주에 가면 저희를 만날 수 있을지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를 보러 제주까지 흔쾌히 와주셨었죠. 근데 그때 너무 재밌게 피자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육지로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가 결항이 돼가지고 아마 며칠 동안 고생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큰 분입니다. 그래서 세진님이 이번에도 잊지 않고 강소팟 1주년 축하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단님, 소신님,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 물론 저는 팟캐스트를 통해 두 분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괜스레 한 번 더 여쭙게 되네요. 우리가 만난 건 2월이었으니 그로부터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소팟으로부터 에너지를 잔뜩 받으면서도 전할 줄은 몰랐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저라도 아직 강소팟의 동료가 될 수 있을지 자기검열을 하게 되지만 강소팟의 1주년인 만큼 좋은 의미로 나대보기로 했습니다. 강소팟이 시작된 8월 8일 두 분은 중국에서 복을 의미하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날짜여서 더 좋다고 하셨었죠. 저는 팬심 가득 담아 가로로 기울이면 메비우스의 띠이자 무한대의 모양이 되는 숫자 8이 두 개여서 강단님과 소신님 두 분의 강소팟이 작은 배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영감과 용기로부터의 창작 활동이 영원하기를 바라봅니다. 이 다음으로부터는 또 아주 길게 세진님이 최근에 겪으셨던 번아웃 이야기랑 또 번아웃을 이겨내게 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다행히 또 세진님이 지금은 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셨다고 해주셨는데요. 또 내용이 길어서 에피소드에는 모두 담지 못했지만 저희가 또 세진님께 메일 답장을 드린 것처럼 늘 응원하고 싶습니다. 또 그 뒤로는 나머지 메일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커피가게 우리 눈에 연진님이 강단님과 소신님의 환한 모습에 대한 멋짐을 언급하셨었죠. 어른에게 이런 표현을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 티 없이 맑은 두 분의 미소는 정말 어느 곳에도 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무엇이 두 분을 웃게 했을까요? 반짝이는 웃음을 잔뜩 머금은 하루가 되셨기를 바라며 기나긴 메일을 매듭지어 보겠습니다. 강소팟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세진 드림. 저는 아직도 세진님이 처음 보내주셨던 메일을 본 날이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강소팟을 통해서 만나는 게스트분들만이 내 동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진짜 내 동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진님이 아워라는 청첩장 만드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브랜드를 운영하게 됐던 과정 그리고 또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 그런 걸 들려주시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더 많은 강소팟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강소팟을 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를 아끼는 육지 친구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세진님과 같이 제주에 계시진 않지만 강소팟이나 뉴스레터를 통해서 우리의 소식을 들여다보고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쵸. 저희만 해도 제주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기가 정말 어려운데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응원 메시지까지 전달해 주시는 세진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저는 인터넷이 가진 아름다운 파워를 잘 활용하고 있는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게 무려 인터넷에 감사하게 되는. 네. 땡큐 인터넷.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희가 또 1주년 기념 방송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저희가 데이터를 잘 안 보거든요. 몇 회 플레이가 됐는지, 몇 명이 구독하고 있는지 그런 걸 잘 안 봐요. 근데 이번에 좀 그런 걸 뜯어보게 됐어요. 그때 신기했던 게 강소팟을 대한민국 곳곳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도시에서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주로 제주에 있기 때문에 강소팟 잘 듣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제주에서만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주에서 가장 많이 듣고 계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맞습니다. 한번 그 순위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1위가 어디죠? 강소팟을 가장 많이 듣는 대한민국의 도시. 1위는 서울입니다. 뻔하죠? 아무래도 서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2위는요? 2위는 부산입니다. 저는 2위가 제주일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아니었어요. 너무 신기해요. 사실 저는 부산에 중학생 때 딱 한 번 가봤어요. 근데 대학생 시절 때부터 부산 놀러 가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수치를 보고 나니까 무조건 가야겠다. 부산에 가서 강소파 친구들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게 된다면 가기 전에 강소팟이나 작은배닷컴을 통해서 가겠다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3위가 드디어 제주. 제주 분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4위가 천안, 5위가 울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강소파 친구들, 작은배 친구들이 둥둥 떠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이런 와이파이 존처럼 작은 배들이 둥둥 떠있는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네요. 그 말 나온 김에 강소팟을 한국에서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당연하지만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 한국에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 콘텐츠가 한국어로 발행이 되긴 하지만 또 먼 곳에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들, 뭐 유학생분들 감사하게도 강소팟을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기준으로 강소팟을 가장 많이 듣는 나라는 두구두구. 미국입니다. 거짓말이고요. 1위는 한국이고요. 2위가 어딜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어서 모른 척 할 순 없고요. 2위는 독일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오늘 기념방송 오프닝 축주를 연주해준 고민혜님이 유튜브 세상에서는 미네코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베를린에 살고 계시다 보니까 미네코님의 구독자분들이 또 독일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미네코님의 홍보를 듣고 또 강소팟을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면 독일이 2위인 게 좀 신기하잖아요. 네, 사실 저는 뭐 미네코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네코님 제 마음속엔 대형 크리에이터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구독자가 8,000명이 넘어서 곧 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저희 집안의 좀 자랑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 고민혜님이 출연하신 14화 방송을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 잠깐 첨언하자면 고민혜님은 또 저의 친언니이기도 해서 구독자 수의 그 실시간 현황을 저희 부모님이 모니터링 항상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빨리 많이 되기를 1만 유튜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봅니다. 네,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3위는 미국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오랜 기간을 보냈던 나라기 때문에 좀 저와 감성이 맞지 않을까. 그냥 바로 숟가락을 얹어버리시네요. 네. 그래서 3위는 내 덕이다. 강단덕이다. 네. 4위는 일본. 그리고 5위가 프랑스입니다. 와, 진짜 글로벌하다. 강소팟. 아주 약간이라도 정말 소수라도 전 세계에 계신 우리 강소팟 친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듣고 있다면 땡큐. merci.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시시야. 다음 축하 녹음은 에피소드 4화 생소한 개념을 브랜드로 풀어내는 일 로그아웃 아일랜드 레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축하는 레리뿐 아니라 레리와 함께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함께 운영하는 힌지가 같이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강소팟 사회에 소개되었던 로그아웃 아일랜드의 레리라고 합니다. 그때 출연하진 않았지만 레리와 함께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힌지라고 합니다. 강소팟에 출연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그때 인터뷰 답변했던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걸 보면 강소팟 출연이 그 당시 저희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저희 브랜드를 다시 공부해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정성이 가득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졌던 고민들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던 진귀한 시간이었어요. 이게 강소팟의 매력인 것 같아요. 편안하고 다정하게 진심을 담아 대화 나눠주는 소신강단의 힘을 강소팟 들을 때마다 체감합니다. 저희가 로그아웃 아일랜드, 그러니까 섬인 건데요. 작은 배와 함께 항해하는 또 다른 작은 배 동료이자 소신강단이 탄 작은 배가 정박해서 쉴 수 있는 작은 섬이 동시에 되어주고 싶어요.
작은 배 친구들이 저희의 고민이나 걱정에 본인의 일처럼 공감해주고 아이디어를 제안해준 것처럼 로그아웃 아일랜드도 그런 역할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작은 배 하면 출렁이는 이라는 형용사가 떠올라요. 큰 배에 비해 작은 배가 더 출렁거리잖아요. 그 작은 배에 탄 소신과 강단이 그 출렁임을 즐기면서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짓고 혹은 그 출렁임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상상해요. 맞아요. 이 정도 파도쯤이야 하면서 변화구를 팍팍 받아낼 것 같은 둘에게 어울리는 형용사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둘이 마음껏 출렁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소팟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 애드립이었어. 이 녹음을 미리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대본을 정말 열심히 써왔던 그 두 사람을 보는데 너무 고맙고 진짜 눈물이 날 것처럼 행복했었어요. 다시 듣는데도 재밌네요. 제가 처음 레리를 인터뷰할 때만 해도 레리님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친구이긴 했지만 격 없는 사이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그 긴 시간 같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급격하게 친해졌던 것 같거든요. 이번 축하 녹음에서도 두 분이 우리 작은 배의 섬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미 로그아웃 아일랜드 친구들에게 그런 힘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야말로 좀 그런 힘을 더 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저는 뭔가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롤랜드 친구들하고 해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제 마음속에 항상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고 너무너무 이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시피 진짜 착하고 본인이 하는 일에 진심으로 뚝심 있게 나아가는 친구들이라 제가 정말 응원합니다. 로그아웃 아일랜드 친구들은 또 저에게 특별한 이유가 주로 컨텐츠 업을 하잖아요. 두 친구도 글을 쓰고 또 모임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자신들과 결이 맞는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를 주로 만드는데 그런 일들을 대형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강다님의 이야기처럼 뚝심 있게 하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걸 딱 지켜가면서 그게 저희에게 영감을 정말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내 뚝심을 지켜야지. 이어서 또 메일로 온 축하 글을 하나 또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캐리님이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강소팟 1주년 소식 듣고 달려왔어요. 벌써 1주년이라니 축하해요. 저는 팟캐스트 잘 안 듣는데 강소팟 알고 난 뒤로 들었던 에피소드 듣고 또 들으면서 지낸답니다. 강단과 소신님이 만든 쇼츠도 본 거 보고 또 볼 정도로 아주 애정해요. 두 분이 이름처럼 강단과 소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빗줄기처럼 느껴져서 듣고 있자면 힐링 그 자체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요. 괄호 열고 일주일에 한 편은 힘들겠죠? 그만큼 애정한다는 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힘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캐리님의 이 메일과 함께 전할 또 빅뉴스가 있죠. 강소팟 1주년 에피소드 이후로 앞으로 에피소드 업로드 기간을 격주해서 매주로 바꿔볼까 합니다. 예. 다들 좋아하고 계신가요? 아무런 반응 없으신가요? 저희가 사실 강소팟을 격주해서 매주 발행으로 바꿔보자는 이야기는 전부터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저희에겐 좀 큰 결정이었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매주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다가 힘드니까 다시 격주로 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매주 한다면 어떤 컨텐츠를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정돈해서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삶의 리듬이 격주 업로드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매주 올려야 되면은 이것보다 2배 빠르게 재생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속도를 견뎌낼 수 있을까? 난 느린 사람인데 막 별의별 걱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내 루틴 스케줄을 바꾸면 되지. 그리고 사실 제가 뭐 루틴을 잡고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소시님이 좀 그쪽에 있어서는 또 유단자이기 때문에 네. 계획과 루틴 짜기를 소시님이 맡아준다면 나는 그냥 잘 뛰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매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채찍질을 좀 해야겠죠. 채찍질은 좀 과격하죠, 사실. 협업, 따뜻한 협업. 지금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뭔가 삶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라고 결정하게 된 건 또 최근에 저희가 작은 배 웹사이트를 개편하면서 했던 생각들 덕분인 것 같거든요. 이제 진짜 저희가 물러설 곳이 없어요. 저희는 작은 콘텐츠 회사로서 살아남는 것을 저희의 목표로 삼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높은 퀄리티로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좀 비장한 각오를 세웠어요. 그래서 뭐 삶의 속도가 뭐고 일단은 좀 최선을 다해보자. 맞아요.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뭐 단숨에 엄청난 거를 해내려고 한다기보다는 아주 작은 콘텐츠 회사로서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면은 발행인 것 같아요. 그냥 발행. 꾸준함. 네, 그냥 뭐 대충 해서 발행하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최선을 다해서 뭐 부족할 수는 있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이면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발행을 하는 것. 그래야 증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저희의 컨텐츠를 캐리님처럼 열심히 들어주시고 저는 이렇게 쇼츠까지 다시 보실 줄 몰랐거든요. 그런 분들께 저희가 보답하는 방법 역시 꾸준한 발행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마음만 같아서는 한 명씩 찾아뵙고 아직까지 저희 그럴 수 있는 숫자거든요. 진짜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면 모든 구독자분들 한 번씩 다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아직 작고 귀여운 방송이기 때문에 마음만 같으면 진짜 그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방송 자주자주 올리자. 그게 우리를 지켜봐주는 강소파 친구분들, 작은 배 친구분들께 보답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결단이 1주년을 기념한 강소파 친구분들께 드리는 뭔가 작은 선물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큰 바람일까요? 괜찮겠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축하 녹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강소팟 1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소팟에 출연했다는 한 출연자로서 벌써 1년이 됐다는 사실이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끼면서도 또 얼마나 이 시간이 단단히 잘 쌓였는지 또 실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축하하는 기분으로 강소팟 삼행시 하겠습니다. 강단님, 소신님, 팥빙수 한 그릇 하실래요? 축하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강소팟 5화 손님을 단골로 만드는 환대 편에 출연하셨던 5년차 로컬 카페 단단 방승주 사장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사장님의 정말 대단한 능력 하나를 이번에 깨닫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이 축전에도 그 단단이라는 단어를 바로 딱 넣으시더라고요. 진짜 순발력이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단단하게라는 단어를 완전 소유하고 계시죠. 그쵸. 제주도에서는 단단하다는 말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방승주 사장님이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카페 단단이 너무나도 단단하게 프리를 받고 있어서 또 저희가 5화 엄청 초반에 모셨었잖아요. 카페 단단 덕을 또 많이 봤죠. 강소팟이. 맞아요. 워낙 팬이 많은 카페이다 보니까 카페 단단의 오랜 단골분들이 강소팟을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엄청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분이죠. 제주에서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카페 단단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가보신 분들은 거기 사장님 저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방 사장님이 누구를 만나도 환대를 해주시고 누구와도 친구가 되고 그런 정말 귀중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주시에서 가장 팬이 많은 사장님이 아닐까. 감히 이야기해봅니다. 카페 단단도 방승주 사장님이 강소팟에 찾아주신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그 이후에 한번 확장 공사를 하셔서 내부 공간이 거의 2배 가까이 커졌고 그리고 첫 직원도 고용하셨고 게다가 방승주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아빠가 됐다는 그런 기쁜 소식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소식들을 제가 손님으로서 카페에 찾을 때마다 이제 조금씩 건네듣고 그 과정을 함께
함께 축하해줄 수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마음 아파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저희 지역에 이렇게 멋있는 카페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소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소녀는 사실 저희 오랜 친구이자 강소파 10화 잘 흐르는 물처럼 삽니다 편에 출연하셨던 차명상 브랜드 애호당 이윤슬 사장님의 남편이기도 해요. 그 에피소드에서도 윤슬님의 대화를 통해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슬님이 강소파 출연하신 이후에 소년님이 또 강소파 잘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건너듣긴 했는데 이렇게 메일을 보내줄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소신님. 저는 강소파 내청자인 소년입니다. 강소파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에피소드 10화로 강소팟을 시작해서 그 뒤로 출퇴근길마다 모든 에피소드를 정주행했는데요. 강소팟을 들으며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자기 성찰을 하게 된 경험이 있어요. 언젠간 두 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고마움을 표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기회를 삼아 이렇게 조금 긴 편지를 씁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나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같은 작은 포부가 있었죠. 지금 돌아보면 직장 생활로 소진되는 아버지를 보며 직장인으로서의 삶에 대하여 막연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싶었는데 여행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딱인 직업 같았죠. 처음에는 게스트하우스의 사업 자금을 벌기 위해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일을 찾아서요. 하지만 당장의 생계가 해결되니 생각보다 안정적인 삶도 좋더라고요. 하는 일도 보람차고요. 지금 돌아보니 그렇게 직장인이 된 지 10년이 되었어요. 10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5, 6곳 정도의 회사를 경험했으니 꽤 이직을 자주 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 10년 동안 매 순간 어떤 자책감이 저를 괴롭게 했어요. 회사 생활이 괴로울 때면 너가 하고 싶었던 일은 어디 간 거야? 왜 이번에도 퇴직이 아니라 이직을 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제가 저에게 묻고 저는 그런 저 자신에게 가랑비 같은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강소팟에서 적극적으로 나를 나대로 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제가 위안을 받았어요.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부러운 것이 아니라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강소팟을 들으며 느끼는 감정을 돌아보면서 저의 10년을 회고하다 보니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10년간 5번이나 회사를 고르고 직장인 생활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운 일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직장인임에도 나다울 수 있는 일을 선택해왔더라고요. 그랬구나. 나는 계속해서 나다운 일을 해오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그제서야 나를 탓하던 자신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언젠가 두 분께 꼭 이런 경험을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강소팟을 시작해준 강단과 소신, 제 인생의 챕터를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새로운 챕터를 열며 강단과 소신이 필요할 때 또 찾아들을게요. 소년 메일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 메일을 읽자마자 했던 생각이 다행이다라는 거였어요. 한 강소팟을 6개월쯤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주변에 회사원인데도 진짜 멋있는 분들 많아요. 저희 강소팟에도 출연했던 개발자 커미님도 회사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계속 나다운 삶을 좀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커미님 말고도 정말 많아요. 직장을 고를 때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일과 내 삶을 어떻게 잘 버무려 가면서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와 상관없이 빛나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리고 소년도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사회초년생일 때 그리고 이직을 고민할 때 이직을 하려다 안 했을 때 뭐 그런 좀 어떤 커리어적인 변곡점이 있었을 때 항상 소년과의 대화가 저에겐 정말 크게 작용했거든요. 너무 큰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강소팟에는 자기 일을 하는 다른 말로 좀 자영업자죠. 자영업자 분들을 많이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자영업자는 아닌데 나 그냥 회사원인데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내 삶에 진지하고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데 이런 분들께 이상한 소외감을 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소년이
강소팟을 들으면서 내 삶을 한번 정리하고 그 안에서 또 의미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강소팟을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소년이 10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환경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결론적으로 나다운 삶에 조금씩 가까워졌다고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저도 뭐 회사 생활을 하고 지금 치즈레이즈를 거쳐서 작은 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결국 정답을 찾은 건 아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뭐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강소팟을 하다 보면은 좀 내 취향, 내가 어떻게 살아야 조금 더 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고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사실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결국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다. 가끔은 아니 내가 팟캐스트를 한다면서 내가 뭣도 아닌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컨텐츠를 보면 뭔가 알려주거나 삶의 지혜를 전해주거나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도 그런 컨텐츠를 좋아하고 찾아다니는데 근데 어쩔 땐 그냥 솔직해지자. 나도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 아직 모르고 여전히 방황 중이고 탐색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 내가 뭔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알아가보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그런 고민의 과정만큼은 우리가 닮아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용기가 나거든요. 그래, 난 아직 뭣도 아니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년이 강소팟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저에게도 되려 더 큰 힘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축하 녹음 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필요할 때 꺼내 듣는 강단과 소신의 팟캐스트 강소팟. 벌써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축하드려요. 돌이켜보니 1년간 제 삶에 강소팟이 항상 있었어요. 집에서도 이동하면서도 여행 가서도 한 해 한 해 소중히 들었답니다. 인터뷰를 들으면서 강단과 소신이 좋은 사람인 만큼 곁에 참 좋은 분들이 많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삶에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영감을 얻기도 하였어요. 특히 괄호 시리즈에서 강단과 소신의 생각을 들어볼 때면 이 둘은 계속 빛나고 있구나 합니다. 저의 최애 컨텐츠 강소팟 사랑하고 계속 만들어주세요. 그 마지막에 박수 3번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누구의 축하 녹음이죠? 이번 녹음은 에피소드 12화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에 게스트로 출연하셨던 제 친구 커민님입니다. 그때 12화 에피소드에서도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커민님과 강단님은 주기적으로 또 온라인 그 화상 미팅으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데이트하고 오셨는데 커민님 근황이 어떤지 좀 들려주세요. 커민님은 아직도 그 하이브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발을 아주 조금 하긴 하지만 좀 취미로 하잖아요. 하고 네. 싶을 때 하고 재미로 하고. 근데 커민님은 일로서 매일매일 정말 많은 시간을 개발만 하고 있다 보니까 힘들다. 좀 지친다. 좀 이런 말도 해주긴 했고, 근데 하지만 항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으로만 봤을 때는 누구보다 또 회사 일을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여서 혼자서 한 3인분씩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강단님이 해주신 적 있는데 근데 이거는 컨텐츠만은 아닌 것 같고 내 일을 딱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응원해주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제품을 출시해도 가족들이 사주고 친한 친구들이 사주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 작은 비즈니스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게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뭘 해보겠다고 퇴사를 해가지고 막 식당도 열고 컨텐츠를 만드는데 결국에는 가족들이 돈을 내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멋쩍은 거죠.
근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커미님은 우리의 친구로서 항상 옆에서 저희의 1호 지지자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늘 고맙고 어쩌면 커미님과 같은 친구가 우리의 곁에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정말 포기하지 않고 우리만의 일을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커미님이 강소팟 에피소드에서 저를 또 다른 버전의 나인 것 같다. 뭔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물론 커미님과 제가 뭐 모든 취향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종종 메시지가 이렇게 와요. 퍼펙트 데이즈 재밌더라. 냅다 추천.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쓱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강다님이 뭐 개발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면 이거 커민 보여줘라. 커민한테 칭찬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도 커민님 항상 응원하고 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메일로 보내주신 축하 메시지인데요. 핸드라이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다님, 소시님. 이렇게 누군가에게 팬레터를 보내는 건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제 마음을 담아보겠습니다. 늘 같은 팟캐스트만 듣다가 새로운 걸 듣고 싶어 살펴보던 중 우연히 만난 게 강소팟이었어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둘러보고 창작하는 아침까지 신청하게 되었고요. 이 과정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운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원래 익숙한 것을 좋아해서 뭐든지 오래 지켜보고 좋아하게 되는데 강소팟을 통해 만난 강다님과 소진님에게는 한눈에 반한 것 같아요.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다시 남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참 어려울 텐데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때로는 강소팟이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강소팟은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강소팟은 계속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 좋아요. 1주년, 10주년, 20주년 멋진 세상에서 멋진 사람들을 만날 강소팟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함께 해주세요. 1주년 축하드립니다. 첫 팬레터를 써본 핸드라이트 드림. 핸드라이트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작하는 아침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라고 되겠죠. 저는 사실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멋진 창작자시거든요. 예, 일러스트도 하시고 서예도 하시고 5월부터 시작한 이 창작하는 아침 모임에 처음부터 참여해서 곧 100일을 함께 채우는 그런 동료이시잖아요. 핸드라이트님이. 사실상 저희가 거의 매일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얼굴을 뵌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강소팟을 계기로 인연이 시작돼서 매일매일 만나는 동료가 됐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아직도 그게 생각나는데 창작하는 아침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이 모임을 알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강소팟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근데 창작한 아침 동료분들이 또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핸드라이트님도 육지에 살고 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강소팟의 영향력이 바다 건너갔구나. 사실 저희가 그 팟캐스트 처음 시작하기 전엔 뭐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쓴 것도 아니고 저희의 도메인을 가진 저희 웹사이트에만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좀 일부러 고집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 좀 무서운 것도 있었거든요. 처음 플랫폼에 저희의 컨텐츠를 올리는 거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거잖아요. 원래는 저희를 정말 우연히 발견한 분들만 글을 읽고 구독을 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웹서핑하다가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는 거니까 막 악플 달리면 어떡하지?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1점 리뷰가 달렸을 때 뭔가 심장이 덜컹하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팟캐스트라는 컨텐츠의 형식, 그 채널이 저희와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진짜 1년 만에 핸드라이트님과 같은 실친이잖아요. 저한테는 진짜 친구. 실제 친구가 팟캐스트를 통해 생겼을까. 그냥 단순히 저희의 구독자 수가 늘고 에피소드를 많이 청취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넘어서 그런 숫자 같은 것을 넘어서
이 팟캐스트를 통해 진짜 친구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핸드라이트님 같은 분들 덕분에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1주년 축하 메일도 이렇게 시간 내서 보내주신 핸드라이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1주년 넘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10주년, 20주년 나아갈 텐데 그때까지 이제 함께 늙어가는 강소팟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랑 약속해주세요. 지금 녹음이 길어지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집 앞에서 밥 좀 먹고 왔습니다. 배가 차니까 힘이 나네요. 이 기세를 몰아서 대화를 이어가 볼 건데요. 또 다음 축하 녹음 듣기 전에 지난 1년간 강소팟이 데이터로 봤을 때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는 강소팟이 지금 발행되고 있는 채널들에 몇 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지를 좀 정리해봤거든요. 저희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애플 팟캐스트에 있는 구독자 친구분들이 612명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처음에는 조금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느리게 처음에는 늘었는데 한 300명? 400명 넘어가고부터는 급격하게 막 한 주 지나서 보면은 10명, 20명 이렇게 늘어있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장은 계단식으로 한다. 어떤 좀 시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얘네 좀 꾸준히 하네 이러면서 뭔가 컨텐츠의 신이 지켜보다가 뒤에서 밀어준 것 같은 그런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옛날부터 매일 1%씩만 성장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 추세를 보니까 하루에 한 2분에서 3분 정도 구독자가 느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가 싶긴 한데 콘텐츠를 업으로 삼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나락만 가지 않으면 후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열심히 꾸준히 하기만 하면 조금씩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구독자분들 느는 그 모습을 볼 때 콘텐츠 하길 잘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자.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스포티파이는 아무래도 애플 팟캐스트보다는 사람들이 덜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유료 플랫폼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유튜브 뮤직을 사용해서 스포티파이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긴 하거든요. 뭔가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구독자분이 좀 더 적기는 해요. 현재 95명 계십니다. 이제 5명만 더 모으면 이제 100명이거든요. 스포티파이에서도 100분이 있다. 그쵸. 만약에 내가 스포티파이 유저인데 팟캐스트는 애플 팟캐스트로 듣고 있었다 하는 강소팟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 앱을 켜서 저희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명만 한번 같이 채워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강소팟을 유튜브에 있는 강단과 소신 채널에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있는 구독자분들이 1028명 계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강단과 소신 유튜브 채널에는 팟캐스트가 지금은 주로 올라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영상도 좀 올라간 게 있어서 그 구독자님들도 저희가 기분 내려고 좀 합쳐봤습니다. 총 지금 1000명이 넘게 계세요. 아마 이 세 채널의 구독자 풀이 그 교집합이 많겠죠? 그렇긴 하지만 다 합치면 거의 2000명이시거든요. 제가 좀 반올림 하긴 했는데 2000분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지금. 다음으로는 에피소드 순위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뭐 순위라고 해서 막 사실 크게 차이가 있던 건 아니에요. 네, 이 순위가 그 재생 횟수 기준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워낙 귀여운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1위와 마지막 순위인 26위의 플레이 횟수가 막 드라마틱하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근데 저는 또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만큼 골고루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 순위 매기는 거 좋아하는 민족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1위부터 10위까지 지난 1년간 강소팟 에피소드 중에 뭐가 제일 많이 청취됐는지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에피소드 14화 걱정과 불안을 동력으로 삼는 법 20년차 타악기 연주자 고민해.
2위는 2화 나는 주인이 되는 일을 하기로 했다. 비건 샌드위치샵 치즈레이지 강민석. 3위는 9화 독서에 대한 강단과 소신. 4위는 3화 무엇보다 내가 재밌어야 하거든요. 카페 팩파 길보트 길영배. 5위는 5화 손님을 단골로 만드는 환대. 5년차 로컬 카페 단단 방승주. 6위는 13화 소비에 대한 강단과 소신. 7위는 23화 살고 싶은 곳에 대한 강단과 소신. 8위는 22화 너도 나도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리더가 되는 법 올리다버거 고미정. 9위는 17화 화에 대한 강단과 소신. 10위는 16화 빈티지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빈티지 가게 사장이 되는 겁니다. 유에서 유우열. 이렇게 10개 에피소드가 1위부터 10위를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순위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뮤직뱅크 느낌이 나네요. 좀 재밌는 CG를 중간중간 넣어야 할 것 같은. 조금 상황극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러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1년쯤 되다 보니까 초반에 발행했던 에피소드를 이제 다시 찾아 듣는 분들 덕분에 옛날 에피소드들이 좀 상위권에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눈에 띄는 게 저희가 좀 최근에 발행했던 괄호 시리즈, 괄호 안에 한 단어를 넣고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괄호 시리즈 에피소드가 상위권에 몇 개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괄호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좀 걱정이 많았어요. 내 안에 든 이야기들이 그만큼 많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들어봐 주시는 분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저희 두 사람이 진짜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덕에 녹음할 때 너무 막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고 그냥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강소파를 할수록 느끼는 게 내가 재밌어야 듣는 사람도 재밌다. 사실 강소파 녹음을 할 때 인터뷰할 때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저희 두 사람이 할 때 제가 뭐 별거 아닌 걸로 삐진다든지 제가 상처를 준다든지 어찌됐든 이 대화가 몇 시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아주 가끔 있었죠. 아주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막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순간. 에이씨, 그냥 그만해.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치달은 적은 없지만 마음이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대화라는 게 할 맛이 나야 하잖아요. 진짜. 네. 억지로 할 순 없어요, 대화를. 그러니까 그 순간은 감정적으로 좀 힘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막 아닌 척 했지만 아직도 아쉬워요. 뭐 별거 아니고 사실 너무 막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의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걸요? 그렇죠. 뭐 소신님이 하는 말이 나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더 잘하고자, 그리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괜히 내가 또 기분 나빠서 이 강소팟에 피해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적은 사실 뭐 손에 꼽고 기본적으로는 항상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강다님이랑 비슷하게 괄호 시리즈가 개인적으로 준비할 때 또 부담이 덜해서 재밌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인터뷰를 준비할 때는 책임감이 많아요. 이분의 이야기를 내가 진짜 잘 담아내고 싶다. 시간을 내어주시는 거에 누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좀 책임감? 가끔은 부담감?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마냥 즐겁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싫은 건 아니죠. 기분 좋은 책임감이긴 하니까. 근데 괄호 시리즈는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려워서 좀 힘들긴 했지만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 녹음 재밌겠다. 이 대화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번 기대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그런 바이브가 조금씩 쌓여가니까 듣는 분들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주변의 후기를 듣다 보면 인터뷰를 유난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저희 두 사람의 대화인 괄호 시리즈를 또 좋아해주는 분들이 있고 취향이 또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강소팟을 매주 발행하는 방송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코너를 열심히 기획을 해보고 있는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코너도 저희 두 사람이 좀 수다 떠는 그런 코너가 되지 않을까? 스포일러를 한번 해봅니다. 저는 스스로를 말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정말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 들어주시는 분들 덕분이죠. 그렇죠.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울적하겠죠? 괄호 시리즈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괄호 시리즈 에피소드 중 가장 좋아하는 편이 있나요? 제가 지금 보니까 괄호에 들어간 단어만 보면 역순으로 도파민, 살고 싶은 곳, 용기, 영어, 화, 창작, 소비,
계획, 그리고 독서 여기까지거든요. 와 진짜 많은 걸 했네요. 근데 저는 유난히 이 중에 애착이 가는 게 15화 창작에 대한 강단과 소신편이랑 21화 용기에 대한 강단과 소신편이거든요. 근데 또 그 중에 하나 고르라면 21화 용기에 대한 강단과 소신편이 좀 저의 최애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그때 대화가 아까 강단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뭔가 서로 낯부끄러운 그런 순간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 현장에서 티키타카가 된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들었고,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저도 가끔 꺼내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나도 흔들릴 때, 내가 조금 쪼그라들 때, 그럴 때 다시 듣고 싶을 정도로 저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화 용기에 대한 강단과 소신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강단님은 어떠세요? 저를 아는 분들은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장기 기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금방금방 까먹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비교적 최근에 발행한 23화 살고 싶은 곳에 대한 강단과 소신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다른 에피소드들도 물론 좋았고 저의 뿌리를 건드리는 영감을 많이 줬지만 제가 그 중학생 때부터 전 세계 여기저기를 워낙 싸돌아다녀서 나는 어디에 정착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 묵은 고민을 다룬 에피소드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고 저의 일상에 어쩌면 가장 큰 영향을 준 대화였던 것 같아요. 또 살고 싶은 곳 에피소드가 유일하게 괄호에 들어간 단어 중에 두 글자가 아닌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깨는 좀 재미도 있었어요. 그리고 강소파 친구분들이 저는 뉴질랜드에 살다 왔어요. 아니면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독일 소도시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 살다가 지방도시로 내려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인의 이야기들을 다 나눠주시는데 좀 감동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좀 아련하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축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다음은 에피소드 22화 너도 나도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리더가 되는 법 올리다버거 고미정 사장님이 남겨주신 축하 메시지인데요. 미정님은 저희 작은배닷컴 방명록에 직접 축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팟캐스트 강소팟 22화에 출연했던 올리다버거 미정입니다. 두 분의 따뜻한 초대 덕분에 잊을 수 없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소팟이 벌써 1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 역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두 분의 노력과 열정을 지켜보는 팬으로서 강소팟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이야기가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열렬한 팬으로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강소팟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직도 처음 강다님이 그 올리다버거에 가서 미정님 혹시 저희 다음에 한번 강소팟 나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행복해하셨던 미정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요. 올리다버거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리다버거가 오픈 주방이잖아요. 그 주방 안에 서 있는 미정님이 정말 다정하고 친절하지만 또 저는 나름의 포스가 있다고 항상 느꼈거든요. 특히 미정님을 잘 알지 못할 때 겉에서만 봤을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에피소드에서도 미정님이 들려주셨다시피 옷 입는 거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도 항상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항상 멋진 옷을 입고 거기서 딱 모자 쓰고 앞치마 두르고 손님을 맞이하는 게 너무 프로처럼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마치 저희의 섭외 요청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겨주신 게 우리가 뭐라고 진짜 많이 감사했던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또 녹음을 할 때 더 진심으로 기분 좋게 저희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가끔 강소파 친구분들이 제주시에 와서 강소파 투어를 돌고 싶다 이런 말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출연해주신 분들의 공간만 가도 진짜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겠다. 장담합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미정님과 같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그분들을 환대해줄 걸 알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강소팟에 출연하셨던 사장님들의 가게만 다녀요. 사실 그렇지 그렇죠. 않나요? 네, 그렇죠. 외식을 하면 올리다버거 가고 카페 갈 일 있으면 길보트, 단단, 우리는 수북 가고 책 읽고 싶은데 조용하게 그 시간을 즐기고 싶으면 마음의 실루엣 가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제주에 오시면 강소파 투어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좀 권장드리고 싶고 정말 후회 없을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강소팟에 나온 사장님들 가게만 들러도 한 3박 4일은 괜찮지 않을까요? 2박 3일? 여행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정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작은배닷컴 들러서 이렇게 1주년 축하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강소팟 20화 가정의 달 특집 여자가 하면 다릅니다 편에 출연하셨던 전북 최초 여성 지역구 도의원이자 강단의 어머니 박영자님이 짧은 댓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여행길, 오랜 시간 이동하며 강소팟 듣고 있어요. 1년 동안 꾸준히 에피소드 선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래도록 함께해주세요. 짧고 굵은 메시지인데요. 저희 어머니 영자님 같은 경우는 여행을 많이 다니십니다. 제가 빠니보틀인 것 같다고. 빠니보틀 수준이에요. 그 여행을 정말 요즘 많이 다니시고 그만큼 주위에 좋은 분들이 정말 많은,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벗이 많은 우리 엄마 영자님의 삶을 한번 저도 열렬하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메일로 보내주신 축하 메시지인데요. 소정님의 이야기입니다. 소정님 같은 경우는 육지에 계신데 저희가 이런저런 모임을 할 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여러 차례 참여해 주실 정도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에 작은배닷컴 웹사이트에 후원 기능을 넣었거든요. 또 저희의 지속 가능한 컨텐츠 제작과 또 그 후원자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컨텐츠를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달에 3불 혹은 5불 선택해서 후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는데 그 기능을 출시하자마자 열렬하게 후원해 주시기로 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소정님이 보내주신 축하 메시지를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작은배 강단과 소진님. 우선 1주년을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강소팟을 듣는 시간은 제게 정말 위안이 되었답니다. 이미 들었던 에피소드도 화이트 노이즈처럼 틀어놓으면 뭔가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먹는데 도움을 줬어요. 팟캐스트뿐 아니라 포스트와 종종 모집하시는 모임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비건 샌드위치 가게, 치즈레이지 시절부터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적극 실천하면서 사는 두 분의 모습이 제게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후원자를 모집한다고 하셨을 때도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두 분이 자신답게 사는 법을 모색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동안 받은 에너지와 영감의 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작은 배를 처음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니 인생을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던 시절부터 사부작 시도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두 분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네요. 그 시간 동안 저도 그렇고 두 분도 많은 변화를 거쳐온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읽고 듣는 시간을 계속 보내려고 하는데 그 일부분이 되어주실 두 분께 미리 그리고 계속 감사드립니다.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두 분께서 잊지 않으시도록 이런저런 방식으로 계속 존재감을 표출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마음만큼은 뽀송한 나날 보내시길 바라며 소정 드림. 저희가 메일을 소개할 때 일부 조금씩 편집을 한 게 있어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소정님의 메일도 중간 어떤 부분을 걷어내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소정님이 실제로 본인의 삶의 변화와 저희 두 사람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함께 갔는지를 적어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가끔은 컨텐츠를 만들 때 혼자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나 혼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이걸 써서 세상에 내놓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소정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진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겪는 변화, 어려움, 고민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 소정님 같은 분이 내 곁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잘 깨달아도 또 혼자 끙끙 앓다 보면 쉽게 까먹을 사실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아마 이번 1주년 방송을 꺼내 들으면서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강소파 친구들이 내 옆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정님. 소정님이
작은 배 후원 기능이 생겼다는 소식에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작은배닷컴에 후원 기능을 추가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는 다른 창작자들을 후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후원 안 하고 있는데 내가 후원을 받겠다고 하는 게? 근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1, 2인 창작자분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후원을 다 했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제가 기분이 좋았다는 거고 작은배를 후원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뭔가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돕고 있다는 느낌? 진짜 좋은 뜻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 보겠다는,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내놓겠다는 분들을 아주 조금이나마 돕고 있다는 그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강다님 말씀처럼 후원이 진짜 어려운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샌드위치를 팔면 샌드위치 하나를 6,500원, 7,500원 돈을 주고 먹는 거는 어렵지 않게 결정을 내리는데 이제 콘텐츠를 보기 위해 한 달에 3,000원, 5,000원을 내는 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군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도 그래요. 애플 TV, 넷플릭스 구독하는 것도 처음에 막 무료 트라이얼 이런 거 했다가 또 돈 나갈까 봐 빨리 해지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후원하기로 해주신 그 분들이 너무 더 감사하고 지금 저희가 후원 기능을 오픈한 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사이에 벌써 유료 후원자분이 25명이 생겼거든요. 물론 저희의 생존을 생각하면 후원자가 더 많아져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과 별개로 저에게는 그 25분도 너무 많아요. 진짜 많게 느껴져요. 진짜 잘해야겠다. 그리고 고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후원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 전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후원자분들이 나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변화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소정님을 비롯해서 저희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축하 녹음을 또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들어주실 수 있나요? 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하는 작은 배를 응원하는 커피가게 우리 눈의 영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지입니다. 아, 연지님, 8월에 특별히 축하할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희의 친구인 작은배 사장님, 강당가 소신님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프로그램 강소팟이 8월 8일에 1주년을 맞이한다고 해요. 정말 기념비적인 날이군요. 맞아요. 영선님은 작은배를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두 분을 볼 때면 항상 그 호기심 가득한 반짝반짝한 눈으로 거리를 누비고 다니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강다님 머리가 많이 반짝반짝하기도 하고요. 되게 두상이 예뻐요. 맞아요. 강다님 두상이 예쁘시죠. 연지님은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되게 많은 말들이 떠올랐는데 한 가지만 꼽자면 작은배 항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의 이력을 보면 이 사람들 판교에 사는 신혼부부처럼 그 고층 아파트에 필수 가전 가구 다 갖추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대한민국에서는 20살 때는 이래야 되고 30살 때는 이래야 되고 딱 이 기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그 편한 길 놔두고 굳이 항로를 이탈해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게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항로를 이탈해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작은배 사장님들을 저는 정말 무한하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듣다 보니 두 분이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강소팟 1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멋진 나날들 보내시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소팟 24화
인생의 낙서와 헛소리가 필요한 이유 편에 출연하셨던 커피가게 우리는 호연진님과 또 연진님의 동업자 김영선 사장님이십니다. 연진님과 영선님이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아니, 저희가 우리는에 오늘도 갔잖아요. 요즘 아주 자주 가는 카페인데,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영선님이 강소팟을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따라한다. 강단과 소신의 그 말투를 따라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따라할 게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오프닝 음악까지 따라해버리는 영선님의 넘치는 끼. 우리는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영선님이 참 매력이 넘치잖아요. 맞아요.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선님의 매력은 겪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한눈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아직 맞아요. 만약 우리는 못 가보셨다면 진짜 가서 영선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 영선님은 좀 삶의 고수다. 뭔가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무술 고수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 만나서 안부만 물어도 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커피가게 사장님이 아닌가. 이제야 밝히는 건데 저희가 원래 축전 이 녹음을 요청드릴 때 공통된 부탁을 늘 드렸었거든요. 그냥 축하 메시지 뭐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작은 배 혹은 강단과 소신 팟캐스트를 떠올리면 어떤 표현이 생각이 나냐 이거를 좀 그 축하 녹음에 담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강소팟 게스트답게 나만의 방식으로 저희의 부탁과 상관없이 대부분 마음대로 축하 녹음을 해주셨는데 아까 들려드린 그 로그아웃 아일랜드 레리와 힌지 그리고 방금 들으신 연진님과 영선님 두 분만이 강소팟과 작은 배를 떠올리면 드는 생각을 또 녹음에 담아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연진님이 얘기해주신 작은 배 항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결정부터 어떤 회사를 가야 할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조금씩 항로를 이탈해온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괴로울 때도 많았어요. 좀 쉽게 결정하고 싶다. 나도 쉽게 나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어떤 결정 앞에서 너무 크게 고민하고 끙끙 앓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언제 나는 삶의 안정기가 올까. 그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 안정기는 찾아오지 않았고 이제는 내 삶의 안정기라는 게 오기는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저의 계속해서 항로를 이탈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연진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그냥 앞으로 계속 이탈하면서 살아야지? 연진님이 저희 둘이 판교 고층 빌딩에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해주셨는데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았어도 네. 열심히 어떻게든 부와 성공을 쫓았어도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전전긍긍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저희를 그렇게 멋지게 봐주셔서 연진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축하 녹음 함께 해주신 귀엽고 항상 여유있는 영선님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작은배 웹사이트 작은배닷컴 방명록에 남겨주신 짧은 축하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키미님이 남겨주신 메시지인데요. 항상 다양한 이야기를 애정어리고 진지하지만 무겁지 않게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자극적인 이야기가 눈에 너무 잘 띄는 세상에서 다정한 작은 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계신 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메시지와 함께 지키미님이 작은 배에 타고 있는 강단과 소신 그림을 그려서 축전 그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지키미님 그림 잘 그리는 거는 제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를 그려주신다니 너무 영광이고 그 디테일이 정말 살아있는 그림을 그려주셔서 놀랐습니다.
지키미님은 또 강소팟을 통해 저희를 알게 돼서 아까 소개드렸던 핸드라이트님과 마찬가지로 창작하는 아침을 저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항상 이 그림체를 봤을 때 내가 이 그림에 담기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해보고는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저희가 아마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을 것 같은데 보시면 저희 얼굴이 빨갛거든요? 근데 또 마침 저희가 요새 바다에 자주 놀러가서 얼굴이 많이 타가지고 빨갛게 익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그림을 보니까 이거 나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림과 축하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은 팟센님의 댓글입니다. 강소팟 생일을 축하합니다. 세상에는 다수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작은 배가 점점 커져서 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작은 배일 때 지켜보고 응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배와 강소팟의 멋있는 행보를 기대할게요. 좋은 생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스님. 저희가 꿈꾸는 거는 늘 지금과 같이 이제 작은 배이고 저희와 같은 작은 배들이 저희 주변에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큰 배가 되기보다는 이 세상에 작은 배가 많아진다면 어떨까. 또 파스님의 댓글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쩡님의 축하 메시지입니다. 강소팟 1주년 축하드려요. 치즈레이지 때부터 구독해서 그런지 강소팟도 들은 지 몇 년은 된 것 같았는데 이제 첫 돌이라니 신기합니다. 미슐랭이 선정한 자전거 탈 때 들으면 가장 맛있는 팟캐스트 1위 강소팟.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하고 건강한 대화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양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접하고 있어요. 종종 오프라인 행사를 여시던데 저도 꼭 참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공개 방송하실 계획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강단, 소신, 그리고 쩡. 이 세 사람의 만남 영원하길. 공개 방송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잠깐 녹음을 멈추고 앞에 녹음했던 거를 들어봤었잖아요. 근데 엄청 말을 절었잖아요. 그걸 다시 들으면서 공개 방송은 못하지 않을까? 우리 지금 실력으로는. 공개 방송을 립싱크로 하는 거죠. 미리 녹음해놓고. 공개 방송하려면 저희가 좀 더 말하기 실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어요. 쩡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라님의 댓글입니다. 강소팟의 생일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강소팟 생일을 맞아 정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소팟을 그냥 유튜브로만 듣고 있었는데 강소팟 덕분에 애플 팟캐스트를 처음으로 켜봤어요. 26개의 에피소드들이 차곡히 쌓여있는 모습에 괜히 뭉클해지고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여러 이름 후보들을 떠올려보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해 나가시는 모습에 또 한 번 더 뭉클해졌어요. 강소팟의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타임머신을 타고 두 분이 이렇게나 꾸준히 멋지게 항해해 나가고 있다는 걸 슬쩍 귀뜸해주고 싶기도 했고요. 지금과는 다른 사운드도 강소팟을 강단팟으로 실수하시는 모습도 모두 풋풋함이 느껴져서 내내 웃으며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에피소드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찐 첫 번째로 녹음하셨다는 소신님 인터뷰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강소팟은 참 따뜻해요. 듣고 있으면 꿈틀거리는 무언가에 심장이 두근대면서도 포근한 침대처럼 편안한 기분이랄까요? 저는 신나게 또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2화에서 강단님, 강민성님을 인터뷰했었는데 원래는 저를 인터뷰했다가 강단님이 그거 못 쓰겠다고 하셔가지고 강단님의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냈었죠. 제가 그 당시에는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예 감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좋은 소식은 제가 조만간 소시님을 다시 인터뷰하는 에피소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도.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소시님을 담지 못한다면은 다른 분을 모시고 어떻게든 소시님 인터뷰 에피소드를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강단님이 저를 인터뷰할 때 인터뷰하는 법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뷰를 잘하는 어떤 분이 쓴 글에서 사전 질문지를 주지 말고 즉석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의 진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사전 질문지도 안 주셨었어요. 현장에서 제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었는데
있었는데 강다님도 인터뷰의 프로가 아니기도 했지만 저도 인터뷰를 당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즉석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엄청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당황했던 기억이 나고 나중에 인터뷰가 다 끝났을 때 그때 이 얘기할 걸 막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때 방송을 못했던 건데 그래도 지난 1년간 저희가 노하우가 좀 생겼으니까 이번엔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재님이 남겨주신 축하 메시지입니다. 야호! 강소파 1주년을 축하합니다. 저는 강단과 소신의 작은 배를 쫓으며 저의 작은 배의 방향키를 조금씩 잡고 있는 중이에요. 일과 삶을 항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전해줘서 고마워요. 매 화마다 용기와 위로를 새롭게 얻고 있어요. 강소팟의 앞으로의 1년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열렬히 응원할게요. 강소팟 포에버! 영재님이 영재님만의 작은 배 방향키를 잡아가는 그 과정도 함께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 방향키를 저희가 앞에서 살짝 잡는 걸 도와드리는 느낌? 딱 그 정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손가락 얹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우님의 댓글인데요. 벌써 강소팟 1주년이라니 정말 축하드려요. 치즈레이지 때부터 인연이 되어서 작은 배가 출항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어 영광이에요. 앞으로도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삶 응원하겠습니다. 교우님의 응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포레스트님이 남겨주신 축하 메시지입니다. 강소팟 1주년 축하드립니다. 제 마음속 1위 컨텐츠, 1위 팟캐스트, 매번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덕분에 살아가는 힘을 얻어요. 늘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세요. 강소팟. 강단과 소신님 화이팅입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강소팟 업로드를 주 1회로 늘리신다니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한 달에 2번도 너무 좋으니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그럼 화이팅! 뿌뿌뿌! 마지막 걸 엄청 잘 살려주셨네요. 뿌뿌뿌. 포레스틴 님도 저희와 함께 창작하는 아침을 꾸려가는 동료세요. 근데 처음에 포레스틴 님을 온라인에서 만났을 때는 좀 낯도 가리시고 수줍어하시고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달이 넘게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장난기 어린 뿌뿌뿌 이런 것도 적어주시고 그래서 기뻐요. 친해진 것 같아서. 포레스틴 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업로드 주기가 늘어난다는 소식에 기뻐해 주셔서 그것도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이님의 댓글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축하 메시지의 진짜 마지막이에요. 강소팟의 생일을 맞아 조용한 39,580번째 구독자로서 강소팟 삼행시를 축하 메시지로 남기고 가겠습니다. 강소팟이라는 팟캐스트가 어느 날 알고리즘에 떴다. 솔직히 처음에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런데 몇 화 만에 식당 폐업 소식과 온라인 출판사로의 업데이트 소식을 보고 궁금해졌다. 이 사람들 뭐지? 팟캐스트를 시작으로 뉴스레터, 인스타그램까지 조용히 지켜보던 나는 결국 창작하는 아침 모임까지 함께하게 되었다. 바다에서 유영하던 작은 배가 어쩌다 내 작은 항구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어느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 작은 배에 더 다정한 이야기들이 많이 많이 쌓이길 바라며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한이님이 39,580번째 구독자이신데 미래에서 오셨나봐요. 저는 한이님 같은 친구가 제 인생에 생긴 게 강소팟을 시작한 정말 큰 보람이 아닌가 싶어요. 알고리즘으로 만났다는 게 정말 현대적이지 않나요? 요즘 시대에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만났나? 생각해보면 알고리즘 덕분에 만났다라는 게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온라인에서 화상으로 만나고 그리고 또 서로 쓴 글로 만나고 댓글을 달면서 만나고 이런 교류를 많이 했다 보니까 진짜 친한 친구처럼 느껴져서 이게 바로 현대인의 관계 맺기. 맞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축하 메시지도 남겨주시고 한이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이님. 한이님뿐 아니라 강소팟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메시지 남겨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짜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를 위해서 축하 녹음 전해주신 강소팟 게스트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저희의 또 간단한 소감을 한번 공유해볼까 하는데요. 강단님은 오늘 1주년 방송에서 이렇게 큰 축하
받았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강소팟을 하면서 팟캐스트를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서 만드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좀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 같아서 진짜 신기하고 좀 고맙다. 그리고 제가 강소팟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고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결국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소팟을 막 열심히 준비하고 녹음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100% 준비한 대로 될 수 없고, 강소팟이 어떻게든 잘 돼야 돼, 편집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고민을 해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내 실력이 쑥쑥 늘거나 그렇지 못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내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들어주시는 분들이 완성해주는 컨텐츠가 강소팟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의 축하 메시지를 읽어보면서 또 드네요. 오늘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마도 감사하다는 말인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또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신님은 어떠신가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차곡차곡 쌓인 그 26개의 에피소드의 제목을 쭉 살펴보는데, 강소팟을 시작한 이후에 1년이 정말 밀도가 높았구나라는 걸 그 리스트를 보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1년을 꾸려왔구나. 그게 너무 기뻤고요. 또 1주년 방송을 우리가 해보자라고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어떤 상상을 했냐면, 기념방송만큼은 우리 두 사람의 목소리보다 강소팟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 좀 그런 축제 같은 방송을 만들고 싶다라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반 전부터 미리미리 축하를 보내달라고 설레발을 막 쳤었는데, 생각보다도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닥복닥한 방송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평소에는 저희 두 사람이 주로 이야기를 나누고 게스트분들 모셔서 또 게스트와 저희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목소리만 나가지만, 실제로는 강소팟 옆에 그리고 뒤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게 오늘 방송에 잘 담긴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저 역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1주년 기념방송 마무리해볼까요? 네. 마무리하기 싫어요. 아쉬워요. 저희가 진짜 마지막 축하 녹음을 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소중한 가족, 고양이 쫑까와 반반이의 축하 녹음이 또 있거든요. 마무리 멘트 후에 틀어드릴 테니까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살고 계신 그 쫑까님과 반반님은 강소팟을 사실 누구보다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계속 틀어놓기 때문에 편집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분의 또 축하 메시지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쫑까야, 그 강소팟 1주년 축하 좀 해줘. 쫑까야. 축하해. 반반아, 강소팟 1주년 축하해줘. 또 축하해줘. 고마워. 축하 고마워. 강소팟 1주년 기념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2주 후가 아닌 일주일 후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